이번 영상에서는 매번 상처받은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혹은 우울증이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연애 가이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서 굉장히 힘들다고 막 한다거나 자기가 굉장히 우울하다라고 하면서 우울증을 고백을 하면서 보호 본능을 자극을 하면서 연애를 시작을 한다면 이런 연애는요, 시작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신의 약함과 상처를 드러내면서 상대방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성을 꼬시는 레파토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하고 보호하고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상처받았다는 말로 상대방의 약한 마음을 잘 건드려서 그 사람을 아주 쉽게 조종하고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무언가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연애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우울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만나봤더라도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빨리 도망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신건강을 더 보호하죠. 근데 유독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꼭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공감 능력이 높고 동정심이 좀 높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매번 만나시는 분이 우울증이거나 상처받으신 분이었다면 본인한테 구원자 콤플렉스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을 우리는 마음의 감기라고 해서 아주 쉽게 치료가 가능하고 빠르게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우울증을 쉽게 보고 내가 옆에서 조금만 지켜주면 그 사람을 우울증에서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굉장히 좋은데요,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배운 전문의도 단시간에 그 사람을 극복시켜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 심리상담을 하시는 분들도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과 대부분 6개월, 1년 정도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 그렇다면 마음을 이렇게 먹고 시작하셔도 돼요. 아, 이 사람을 10년간 이 사람 옆에서 우울증이 치료될 때까지 옆에 있어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과 연애를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겨우 1년, 겨우 6개월, 겨우 3개월만 있다 갈 거라면, 그렇다면 호기심 때문에 우울증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라면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함께 지옥이 될 겁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으신 분하고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울증이 만성이신 분들은 10년 이상 일평생 우울증에 갇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시면 자녀한테도 그 우울증이 전파가 됩니다. 감정이라서 전이가 안 될 것 같지만 감정 전이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일반적인 거고요. 상대방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나도 우울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그 자녀한테 미치는 파급은 어마어마해서 엄마나 아빠가 우울증이다 그러면 자녀한테도 우울증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우울증은 증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그 행동들이 우울증 환자를 괴롭히거나 우울증을 더 악화시키는 행동을 옆에서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집에만 있으면 너무 계속 우울할까봐 나오라고 계속 끄집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우울증의 그 증상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집 밖으로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집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회복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옆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요, 그 우울증이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은 에너지가 떨어져 있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에너지를 준다라고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됩니다.
특히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은요, 가볍게 넘어갈 일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가장 가까운 사람인 연인한테 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 분노, 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서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하고 짜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을 겪어본 사람들조차도 우울증 환자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공감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 우울증의 고통을 알 것 같지만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특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의 우울증, 그 사람의 행동들이 더 이해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혹은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면 지름길은 없습니다. 굉장한 인내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상대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회복하기까지 최소 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옆에서 인내할 수 있다면 옆에서 힘을 주시면 됩니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물론 상처를 받은 것 자체는 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 멘탈에도 이 단단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멘탈의 단단함이 아주 두부처럼 물렁물렁한 사람이 있고요, 이 나무처럼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멘탈도요, 타고날 때부터 멘탈이 두부 멘탈, 유리 멘탈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살면서 유리 멘탈을 단단한 멘탈로 바꾸기도 해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상처라고 하는 건요,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회복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회복의 시간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회복을 하면서 이 과정도 달라지게 돼요. 이미 회복력 자체가 낮은 사람들, 즉 아주 작은 상처에도 굉장히 많이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유리 멘탈이죠. 근데 이 유리 멘탈들이 보통 상처가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같은 상처에 소금 뿌리고 계속 젤을 뿌리다 보면 상처가 아물 시간이 없어서 계속 상처에 상처가 되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 상처가 있을 때 정신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분의 평상시에 상처를 대하는 태도, 좌절을 대하는 태도, 자기의 힘듦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받은 이 마음 하나, 두 개, 3개, 이거를 스스로 극복하는 그 과정 속에 있다면 이분을 도와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과정이 있다면, 과정이 끝난 다음에 만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연애를 할 수 있겠지만, 상처를 받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만성적으로 상처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 와도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건강이 힘든 사람들 옆에서 내가 그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 사랑을 자꾸 느낀다, 이렇다면 스스로 구원자 콤플렉스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구원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사람들하고 또 다른 경험을 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정말 받고자 했지만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보상 심리로 자기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구원자 콤플렉스로 가게 돼요. 혹은 너무 권위적이거나 너무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라서 부모와 완전히 반대인 아주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 옆에다 둬서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불건강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옆에다 두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진짜 보호하고 싶어서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상대방이 내 곁에 머물게 하는, 조종하려는 심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건강하지 않습니다. 혹은 또 이런 분들도
구원자 콤플렉스로 갑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항상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항상 잘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아마 이런 분들은 스스로 헌신적이고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동정심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이게 습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것 또한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억눌려서 이게 패턴화가 된 거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상대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 조정하는 것들. 사실 옆에서 이런 상처받는 사람이 있거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거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필요한 조언은 뭐냐? 병원을 가봐. 여기 굉장히 좋다더라. 혹은 상담료 한 번이라도 내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과 사귀면서 그 사람들 옆에 있어주는 것, 이걸로써 그 사람을 치유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울증 혹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심리치료, 심리상담 기법, 심리학을 배우셔야 돼요. 그걸 배우지 않고 그냥 옆에서 있어주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나쁜 방식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나 정신건강에 좀 힘듦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왜 그래? 그래도 나를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나를 감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죠. 이렇게 옆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사랑을 빌미로 그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신건강은 병원이나 아니면 상담에서 해결을 하시고 그 사람과는 온전히 사랑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마 아무도 우울증 혹은 상처받는 사람,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과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분하고 잘 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신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회복돼서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더 올바른 생각입니다. 왜냐? 정신건강이 회복되고 나면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찾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